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손해성 겸임교수 겸 서울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를 맡고 있고 현직 법률사무소 소속 손해상사로 활동 중인 이윤석 손해상사입니다. 이제 학교는 방학을 했어요, 여러분. 방학을 했고 사이버대학교는 이제 인강 녹화를 일주일에 한 번, 그다음에 학원은 뭐 주말에 한 번 이렇게 다음 주까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방학이 저한테도 좀 방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블로그 포스팅 그다음에 이렇게 그 유튜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대퇴골골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대퇴골골절로 인한 단축 장애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주제가 대퇴골 골절 후 단축하고 강직이 남을 경우 산재장애 평가 방법입니다. 예. 물론 이제 사례를 토대로 가지고 알아볼 거고요. 이 단축장애는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강직은 어떻게 판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퇴골은요, 가장 큰 뼈긴 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장애 등급이 높게 잡혀 있진 않아요. 좀 저도 사실 의아하긴 한데요. 뭐 있는 기준을 제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우선 산재 기준을 보시면 대퇴골이 골절돼 가지고 골조로 유착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불류압으로 인해서 단축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급이랑 10급이랑 13급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쪽 다리가 안 다친 다리 쪽 대비해서 센치별로 이렇게 짧아졌을 경우에 급수에 따라서 13급이면은 99일치, 10급이면은 297일치, 8급이면은 495일치에 해당하는 장애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1cm 이상 짧아졌다고 가정했을 때 1cm 이상이면 13급이라 그랬죠. 근데 99일치로 준다 그랬습니다. 99일치 장애급여를 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일단 15만 원을 받았다. 이게 이제 공단에 신고가 됐다. 그러면 이 1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요. 장애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그 일용직은 통상근로개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73% 정도 적용을 하는데요. 그러면 결국 내 일당은 15만 원이 아니라 장애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0.73을 곱하게 되죠. 그럼 이게 아마 10만 9,5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자 13급에서 99일치가 나왔으니까 99일분을 하면은 내가 받게 되는 장애급여가 되는 거죠. 만약에 10급이 됐다. 그러면 295일치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축이 남을 정도라면 고관절에 무리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직 그 각도가 예전처럼 안 나오는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산재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은 솔직히 뭐 어떻게 뭐 재구자식할 게 없죠. 스캐너그램이라고 하는 그 기구를 이용해서 안 다친 쪽과 다친 쪽을 재면은 뭐 그 결과치만으로 장애 등급은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강직은 두 가지로 봅니다. 산재에서 강직장애는 장애 측정은 능동과 수동을 봅니다. 오늘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네. 능동 vs 수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한번 써봤어요. 네. 근데 이 능동과 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이제 능동 각도 측정하고 수동 각도 측정하고 이 중에서 어떤 각도를 결정할 것인지는 자문의가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물론 이제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에서는 신경 손상이라든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은 수동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실무에서는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아까 단축이 있으셨던 환자분이신데 먼저 수동으로 측정했습니다. 각도 보시면 정상 각도 30도에 15도 15도 제한이 있다는 얘기고요. 나머지는 다 100, 100, 20, 20, 40, 40, 40, 40, 50, 50 다 정상으로 봤습니다. 즉 정상 각도 분에서 약 15도만 제한이 있다라고 본 거죠. 산재에서 12급 정도 장애가 나오려면 최소한 강직으로 정상 각도의 4분의 3 정도 이하가 나와야 되는데 요거는 계산을 하나마나 4분의 3이 안 되죠. 넘어가죠. 그래서 강직장애로 따지면 12급이 안 됩니다. 어디에서? 수동에서는. 그럼 능동도 일단 보겠습니다. 능동도 측정을 합니다. 하는데 기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역시 좀 확대를 해볼까요? 자, 능동 운동 측정했는데 밑에 보시면 30분의 10, 100분의 90 이런 식으로 제한이 좀 있죠. 20도 제한, 10도 제한, 제한이 없고 10도 제한, 10도 제한. 그럼 20에다가 30,
30에다가 50도 정도 총 제한이 있는 걸로. 아까 수동에서는 15도 제한이 있다고 했는데 50도 정도 제한이 있는 걸로 했죠. 그러면 아무래도 능동 운동이 수동 운동에 비해서 각도의 제한이 있는 걸로 봤습니다. 뭐 그도 그렇고 당연하겠죠. 스스로 움직이는 게 많이 힘든 상태니까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걸로 결정이 됐느냐? 공단에서는 먼저 내역을 좀 잠깐 보시면은요. 자, 우측 고관절은 골조로 유착으로 인해서 단축이 생겼다. 1.8cm 단축 소견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1cm 이상이면 13급 결정됐고요. 능동 운동과 수동 운동에 대한 관절 운동을 판정해 봤는데 능동과 수동 중에서 수동이 타당하다고 체크를 해버린 겁니다. 왜? 능동 운동이 제한이 많았는데 왜요? 장애 원인이 불명확하다는 거죠. 움직이지 못하는 건 알겠는데 못 움직일 이유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수동을 갖다가 체크를 해버렸고요. 그렇게 되면은 관절 강직에 대한 12급이 안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단축을 해나 13급만 인정이 되죠. 그럼 이 경우 13급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단축이 있을 경우에는 단축장애와 강직장애와 동통장애가 있어요. 그럼 이 세 개를 비교해 가지고 병급이 되면은 한 등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고생을 하신 만큼 한 등급이라도 올라갈 수 있었느냐라는 걸 봤을 때 1에 3cm 미만 단축이기 때문에 13급으로 해가지고 결정이 됐고 고관절 운동 각도는 265도 거의 정상 각도에 가까운 결과치로 12급 상태도 안 되죠. 그러면 얘는 그 장애 해당이 안 되고 얘는 13급이니까 13급입니다. 근데 여기서 14급 10호의 국부의 신경 증상 즉 동통장애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14급과 13급 병급되니까 올라가나? 그렇지 않고요. 13급과 13급 그러니까 13급 최저 13급끼리 병급이 되면 올라가는데 14급이 하나 더 있는 건 병급돼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13급과 14급이 만나면 13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3급으로 결정이 됐고 99일치에 해당하는 장애급여를 수령하고 끝났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저희가 산재를 진행한 건 아닙니다. 저희는 근제를 위임받았고 산재 처리 절차도 물어보셨지만 저희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강직장애를 측정하는 방식을 저희가 뻔히 알고 있고 공단에서 수동으로 측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동으로 결정을 내릴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그걸 옆에서 도와드려가지고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 뭐 보수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분한테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근제만 도와드리기로 했고요. 근제는 지금 단축장애 같은 경우에 산재는 센치로 보지만 이 근제 장애는 인치로 봅니다. 2분의 1인치면은 4%. 1인치면 2.54cm거든요. 12%. 근데 아까 1.8cm셨으니까 2분의 1인치 이상으로 4% 정도의 노동력 상실률이 인정이 됩니다. 단축이 생각보다 노동력 상실률이 높지 않죠. 1인치 이상이 발생했을 때 장애율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은 있으나 척추에 대한 노동력 상실률이 배우부 기준으로 32% 정도씩 인정되는 걸 감안했을 때 대퇴부에 대한 장애 기준은 사실 그 기준 자체가 원래 낮게 잡혀 있습니다. 낮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고, 물론 강직이 남았더라면 강직장애도 병급이 됐을 수 있었겠지만 산재에서 이 강직장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근제장애만 4%로 기준으로 위자료와 그 다음에 향후치료비 정도를 산정해가지고 청구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요, 이게 포털 검색을 이용해가지고 뭐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뭐 전화번호 이용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상담 신청할 수 있는 누르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용해 주셔도 제가 확인해가지고 신속하게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이니까요. 물론 일과 시간 이제 방학이 아닐 경우에도 뭐 가급적 짬짬이 다 연락을 드리고 있지만 방학이 되니까 저도 좀 홀가분하네요. 자, 오늘 이렇게 대퇴골골절에 대한 산재 장애 등급을 알아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